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국내 증시는 양 지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는 반도체 쪽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많이 위축되면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들을 보이게 될지,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기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면서 필요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머니왕 1부는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늘 위원님 귀가 아프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수가 어려울 때마다 위원님이 더 생각이 나거든요. 지난 한 주도 지수의 방향성이 엇갈리다 보니 어려웠는데 딱 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그동안 안 갔던 반도체 쪽으로는 살아남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아, 위원님의 시황 전략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또 시황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또 앵커께서 너무 과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제가 소위 말해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장 우리한테 상승할 건가 내릴 건가 그걸 늘 예고해 주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죠. 예, 어찌됐든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아쉽게도 코스닥은 좀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안 좋으면서 음보로 마감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일단 지수는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또 지난해 화장품, 신규 상장주 이런 섹터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저는 코스닥이 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 주초는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AI, 그다음에 또 여전히 신규 상장주,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오늘은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항상 이 시간은 지난 거 복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공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은 특히 직장 다니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오르죠.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코스피가 저점 대비 13% 올랐죠. 그리고 쌍바닥을 치고 상승 흐름이 일어나요. 이 1등 공시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전체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또 화학주, LG화학이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다 지수 관련 종목들이 올라서 결국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이건 어떤 뜻이냐? 자,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13% 올랐죠.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코스닥이 24%가 올랐어요. 항상 시장은요, 어떤 독고다이로 한쪽만 가는 게 아니고요. 특히 강세장에서는 키 맞추기 상승이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리를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올랐다, 저것 때문에 올랐다.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임원회의 딱 해가지고 워크숍에서 우리가 사직생의 각오를 하자, 강한 삼성했어. 그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거리예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아세요? 제 눈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뉴스는 이제 또 포장을 하지만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횡보하다가 코스닥 웬만한 종목들 성장주도 오를 때 정말 못 올랐잖아요. 이게 결국 키 맞추기로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좀 양봉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시자. 코스닥 같은 거 한번 일간 차트를 보세요. 이게 코스닥 일간 차트입니다. 24%나 올랐어요, 신압으로. 참 재밌는 말씀 한번 드릴까요? 이때 이제 12월 이때 5일 때, 그때가 이제
뭐 계엄 전국이었고 저는 12월 10일부터 이때부터 왜 서학개미 왜 미국장으로 가시냐 저는 코스닥이 기회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4%나 올랐거든요. 참 그때 이럴 때는 야 진짜 뭐든 그러니까 여론몰이가 야 좋은 용어는 틀려 응? 야 미국 오르는 거 따라가야지 라고 이렇게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지금 아까 코스피 차트를 보세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속이지를 못해요. 이때 쌍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슈팅이 나왔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상승폭의 2분의 1 되돌림을 주고 그때 이제 쌍바닥을 치고 상승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4%나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한번 쌍바닥이 나와요. 코스닥을 보실 필요가 있다. 밤사이에 뭐 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보셨겠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 전약 후강이 됐죠. 이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도 이제는 저는 터닝 포인트에 왔다고 봅니다. 항상 주가는요. 내린 만큼 기회가 되고요.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이 이격을 메우는 그러니까 상승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도 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조금만 견뎌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거든요. 이게 나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음선이 4개 나오죠? 5개 나오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과매도권에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양선 5개 나오면 야, 미장으로 따라가야 돼. 흥분을 하죠. 예, 그런데 이때부터 또 어김없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 흥분을 하면 그걸 또 시키는 조정이 일하기 쉽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태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닥을 보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못 오른 종목들, AI 원전, 또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연님께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헤드라인에 딱 저는 이제 그 페이퍼로 봐요. 그게 이제 더 시인성도 좋아요. 이제 보통 이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페이퍼 안 보시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올드하니까 페이퍼를 보는데 그건 왜냐면 헤드라인이 그게 나오더라고. 3개월 동안 서학 개미로 몰려가신 분들, 특히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한 사람들 41%고 전체 에버리지로 봐도요. 동학개미, 그러니까 버티신 분들은 5%,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또 서학개미로 몰려가신 분들은 20%가 손해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자, 우리 제작진 한번 이거 피디님 이거 한번 잡아줘 보세요. 자, 이 나스닥 한번 차트를 보세요. 항상 제가 왜 이건 왜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들께 제 30년 경험, 비계라고 그럴까? 좀 유식한 말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주가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있잖아요. 상승 탄력이 둔화돼요. 자, 보세요. 나스닥 연봉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수익 내시겠다고 이런데 몰라요. 이 이격 조정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우는 작업은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연봉을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다만 우리는 그 여론몰이 쏠리면서 약할 뿐이죠. 자, 양음 났어요. 22% 빠졌죠. 그래서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냈던 코스닥. 그래서 한국은 안 돼. 코스닥은 안 돼. 미국으로 달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많이 오른 것들. 이것은 뭐냐면은 시장을 보시는 눈이나 종목을 보시는 눈이나 똑같습니다. 성공 투자를 시작하는 저점에 잡자는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왜 서두에 시장은 앞으로의 흐름을 예고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저는 그 예고를 눈치 못 채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그 예고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위원님께 위원님 종목들 보니까 위원님처럼 매매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라고 말씀도 좀 드렸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수는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코스닥이 음봉 나면 안 좋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100%다 오르지는 않아요. 다만 이 시장 전체 어떤 뭐랄까 상승률 수익 그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압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뉴스 따라가지 않고요. 황금 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자꾸 개인톡에 그걸 놓쳐요. 저는 못 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뉴스 속에 나오기 전에 포착한 황금 맥점은 또 이번 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현대로톰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톰이에요. 13%나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양음 패턴이에요. 제가 아까 코스닥 연봉을 말씀드리면서 양음 패턴, 황금 맥점 잘 넘버 4거든요. 넘버 4가 됐던, 넘버 3가 됐던, 넘버 5가 됐던 그 중요치 않아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뉴스에 앞서서 선점하는 그런 패턴들을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양음양이 나오면서 13% 올랐죠? 나쁘지 않죠? 자, 두 번째 SMCG가 있어요. 이것도 보실까요? 바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3월 17일이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날 매수가 되고 27% VI 걸리면서 참 열암때 정말 황금 맥점은요. 여러분들 VI라고 해서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7% 올랐을 때 뭐 3% 이렇게 수익 내고 VI 외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끝나면 그 다음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저점 잡아서 VI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실전 매매에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또 엠노라는 게 있습니다. 엠노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참 신비스럽죠. 자, 보세요. 엠노 같은 게 이제 결국 이게 이제 AI 관련주인데 이럴 때 오를 때는 뉴스에 회자돼요. 또 어김없이 뉴스에 회자되고 막 이게 이제 카페24 뭐 더존 비전 함께 떴을 때거든요. 그러면 또 어김없이 철퇴를 맞죠. 그러면은 황금 맥점 전략은 노란색에서 이것도 보세요. 양양음이라든가 또 양음이 또 나와요. 계속 그게 뭐냐면은 참 신기하게 저점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고점에서는요. 황금 맥점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 시황도 여러분께 좀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던 게 바로 그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큰 종목이 VI 걸리면서 17%나 오르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온코릭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고요. 이 전부터 일선 밑거리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상한가 뽑으면서 뭐 그냥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켄바이오가 있어요. 한 패턴들을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 뭐 고점이었는지 저점이었는지 뭐 딱 보시면 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이 자리를 보실 때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혼자 매매하셔서 이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증권방송에서 늘 이렇게 맥점이 왔을 때 장 시작 전에 찝어주는 방송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늘 오를 때 이제 그럴 때 저도 이제 뭐 낮방송 2시에서 이렇게 화상 연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늘 오르는 종목들 이슈하면서 나와서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또 한번 양음 이평선 밀집에서 역전의 망치 음선 나오면서 22%나 올랐습니다. 참 신비스럽죠? 이것도 또 양양 패턴에서 뭐 당연히 수익도 좀 좋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자주 잡힌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모티브 링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은 이 많이 내린 다음에 이게 소위해서 강세행 대응이에요. 이때부터 한번 잡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번 주 잡힌 것이 양양음 패턴 또 나오네요.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밤양갱 패턴이라고 그랬죠. 달고 맛있는 밤양갱. 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는 그러니까 성공 투자 상위 5%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패턴들이 돼요. 그래서 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에 걸리면요. 적중률이 제가 봤을 때 한 95% 이상이 됩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어떤 시황이 뭐 극히 안 좋고 뭐 그럴 때만 조금 이게 뭐 훼손되고 그렇지만 이럴 때 거의 수익을 주더라. 이것도 한 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가터치라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양음. 역전대망치의 도지. 참 쉽죠. 단순하게 주식을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것도 이때 뉴스 안 나오거든요. 음선일 때는 절대 뉴스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급락 나오는 거. 어제 이제 HBL 같은 거 하한가 맞았잖아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3조 6천억 급락 나왔잖아요. 그럴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이제 이슈화 되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그 뒤늦게 어떤 그 소용이 있나요? 제가 HBL 같은 건 정말 여러분들
제가 특집 나왔어도 어떤 그 시청자분 방송하면서 와, 이 종목은 저는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애둘러 표현을 했죠.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종목 접근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제 하한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HB 같은 거 진짜 잘 됐으면 바래요. 5월달 또 한다니까 정말 잘 됐으면 바람인데 저는 그것을 HB를 접근할 때 어떤 시각으로 했냐면은 야, 예를 들어서 간암 치료를 해. 그러는데 그 열 몇 개 계열사가 필요할까? 그리고 또 중국 항서제하고 꼭 왜 미국 예를 들어서 머크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데 조인하고 저는 중국 기업들 한국 와서 옛날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똥탕 치고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또 왜 그럴까? 그래서 야, 뭐 죄송합니다만은 가지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주식은요. 아,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정보 나와서 나한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주식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왜 그러냐. 제가 어제도 아침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월봉을 보세요. 많이 오르게 되면 그건 뭐 일시적인 악재라는 좀 보는데 수급 면에서 나쁘지 않지만 꼭 그런 것들을 시키는 어떤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한테 신호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기술적 지표랍니다. 기술적 지표 주식시장의 언어를 몰라서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뭐 저기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내가 소총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막 매몰을 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참 저는 이제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오늘 17% 메가타치도 올랐다. 또 J2K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장품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양양 패턴 VI 걸리면서 21% 특히 뭐 단기 수익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인테크가 있습니다. 나인테크도 이거 한번 우리 혜연이님 봐봐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도지라는 게 뭐냐면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힘의 균형. 그러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이제 그 저울을 보면 어쩔 하나 기울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유입반열을 기우는 거예요. 이게 양양음, 유수연 밑거리 패턴인데 이때부터 VI 진짜 신비스럽게 VI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22%나 올랐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상 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이죠. 양양음, 도지를 가면서 이것도 14% 어제 그 안 좋은 장에서 14%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MNC 솔루션이 있는데 MNC 솔루션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MNC 솔루션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방산 부품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음봉을 즐겨라. 이게 제가 이제 그때 2시에 할 때도 이렇게 눌렀을 때 음선 나올 때 매수하면 수익을 줄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어제 시가 잡았으면 아니 하루에 12%면 뭐 이렇게 작은가요? 다 이렇게 저점 맥점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님이 왜 차트 보면서 참 쉽죠? 이렇게 설명할 때면 아, 이해된다 싶은데도 그러다가 막상 혼자 집에서 HTS 켜고 보면은 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반복 학습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토요일 방송은 위원님과 진득하게 또 공부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 뉴스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종종 해주시곤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황금 맥점에 대해서 디테일한 전략들을 배워볼 텐데 어떻게 위원님의 종목들은 지수 대비 그렇게 더 큰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는지 오늘은 황금 맥점 전략 어떤 내용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 혜연님께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주식에서 한지 30년이 넘어요. 소위 말해서 깡통도 잡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얻은 터득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주식시장에 속이지 않는 게 있다. 첫째는 펀더멘털을 속이지 않고, 두 번째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뉴스 나올 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점 잡는 거다. 그럼 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반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딱 그 키워드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쉬워요, 주식을 보면.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황금 맥점 전략이 왜 그런 거냐면 늘 과거의 경험치, 그걸 가지고 맥점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맥점을 잡으면 거의 상승이 일어난다.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이 바로 펀더멘털에 받쳐주는 종목을 저점 잡는 거다. 그때는 공교롭게 뉴스에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께 저희 좋은 정보 선장의 노하우, 30년 되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제작진에서 저를 이렇게 3대 천왕으로 이렇게 또 타이틀을 써주셨는데요. 예,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 봐도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어떤 기술적 분석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을 가장 저는 결정적인 감정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시키는 게 뭘까요? 뉴스 따라잡기. 내가 저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게요.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포모 신드롬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좀 안 해도 크게 잃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한 종목 예를 들었지만 진짜 수백억 적자나는 회사, 뭐 아니면 도식으로 잘 될 거야? 소위 말해서 영어로 maybe?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냥 항상 논리고 과학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분석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수익이라는 뭐냐면은 제가 보면 우리 개요차분들이 정말 급등 차트만 띄워놓으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급등 차트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눈과 귀를 자꾸 했고 현혹시키지만 그건 이미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냐? 아까 제가 나스닥 차트를 말씀드렸죠. 연봉을. 많이 오르면 올를수록 그 다음부터는 상승 기류 갖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자,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서브프라임 때, 그 다음에 최근에 팬데믹 때, 그럴 때는 뭐예요? 주가가 급락했죠. 그게 바로 기저효과예요. 그건 어떤 공통 부분을 갖냐면은 내가 수익을 내려면은 그러니까 기저효과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잖아요. 저점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맥점 전략, 급등주가 급등한 종목이 아닙니다. 미래형. 급등할 종목이에요. 그 탄생의 비밀은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요. 급등한 종목 축에 크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저점 잡으면 특히 펀더멘털적인 종목들, 제가 삼성전자도 5만 전지하 이하 또 4만 전지하 나올 때 유일하게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단기 17%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해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점 잡아도,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것도 이해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저점 잡으면 말이야 군뱅이처럼 더디거나 아니면 두더지 땅굴 파는 것처럼 밑으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저점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또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아, 맞아.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돼. 그러니까 맨날 급등주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들과 좀 벌어져서 이게 이제 그게 바로 대중들이 가는 길이고 좀 외롭지만 이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꽃길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소문,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안 했어요. 지수 부관 2년간 제가 아침 방송했는데 93% 적중률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적게는 5%부터 많게는 수백 %까지요. 상한가 저점 잡아서 아까 VI 거의 나왔죠.
이게 특징이다. 그러면 제가 이 전략들 몇 가지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드렸죠? 상위 5%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혜연께 기억나시죠? 넘버 5. 넘버 5. 그 다음에 음선의 지게라. 기억나시죠? 음봉 5개 나오는 것들 넘버 9. 그래서 그걸 뭐 10가지 그 전략이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말씀드렸고 핵심만 딱딱 말씀드릴게요. 최근 걸로. 오늘은 제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캔들로만 봤을 때 윗수염, 음봉, 아랫거리, 음봉 패턴이에요. 그런데 2,800여 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윗수염, 밑거리 패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둘인가요? 캔들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제 30년 노하우,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식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집 가면은 그거 보면은 그 요리사가 수십 가지의 레시피가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도 딱 이거 혹시 뭐 종목 검색하던가 이렇게 서치할 때 이런 거 찾으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이 그랜베이 법칙의 이평선 밀집을 항상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평선이 밀집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단,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펀더멘털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오랫동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평선 밀집은 일본말로 하면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 막 달려가는 데서 점핑이 나오잖아요. 이 조주의 단계라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좀 언어 순화해서 일본말 안 써보면 소위 말해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했다고 그래요. 우리 혜연이는 무슨 상승이 비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실생활에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가 호흡을 오랫동안 참아요. 수행하시는 분들, 자, 물속에 저도 옛날에 수행할 때 자명해봤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참고 한 번에 분출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패턴이에요. 여기에서 캔들을 봤을 때 윗수염 밑거리 패턴이 만나는 것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때는요, 제가 또 제 경험상 전혀 뉴스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 되셨죠? 그러면 최근에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거 보시자고요. 3A 로직스입니다. 이것은 이평선 밀집이 아니지만 잘 보세요. 3A 로직스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 이것도 이미 이 양양 패턴에 자꾸 포착이 돼요. 포착되고 상한가 뽑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혜연님도 방송하시니까 이거 오르면 맨날 오늘의 저녁파서 인싸 종목 3A 로직스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먹어야 조금 먹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 이게 아슬아슬 위험물처럼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딱 조정 받았을 때 이 가격대에 거의 오잖아요. 윗수염 밑거리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날 공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스타캐스트는 안 띄웠지만 이때는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뭐 색깔이 상관이 없고 이게 뭐냐면 노란색이라는 건 과매도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 뽑으면서 43%나 올랐다. 최근 거예요. 역시 우리 황금 맥점 전략은 나쁘지 않죠. 넘버 3고 또 하나 SMCG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지만 가보세요. 윗수염 밑거리 패턴이죠. 신규 상장주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무모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신규 상장주는. 그러면은 이렇게 야 신규 상장주 좋으니까 나를 따라가야 되겠구만. 그럼 이게 아픈 매매라고요. 그러면 윗수염 밑거리 패턴 이따 제가 무방이 준비됐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30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참 신비스럽죠. 그러면서 이날 매수되고 또 상한가 뽑았고 또 한 번 나와요. 양음양. 양음양 또 나오죠.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것도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7이 있습니다. 5일선 아래 양음양 패턴. 자, 이것도 한번 특징을 보세요. 아까 제가 넘버 3에서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이평선의 밀집. 맞죠? 이것도 봐요. 이럴 때는 꼭 뭐 좋으니까, 이럴 때는 좋으니까 뉴스 하는 거예요. 나스닥 그래서 개미, 저는 코스닥을 매수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막 그 나스닥으로 갔잖아요. 이럴 때 따라가면 안 되고, 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평선이 밀집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이평선 밀집이에요. 단기 이평선 밀집.
양. 이들이 힘의 균형이에요. 그럼 또 슈팅이 나오다. 이게 바로 오일선 아래 양음양이다. 이런 패턴 좀 전에 보셨고 나왔죠. 좀 전에도. 이게 뭐냐. 셀비온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셀비온도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셀비온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 이럴 때 가시면 좀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밤 방송에서 그때 가스전, 트럼프가 알라스카인가 헌다에서 그때 넥스틸, 슈스틸 그런 것도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온통 그 분위기는 바로 그거였어요. 오른 다음에. 저는 차라리 반도체를 보시자. SK 하이닉스 나오면 좋게 보인다. SK 하이닉스 차트 보세요. 그때 그 종목들을 뉴스에 회자되고 늘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될 때 그거 따라가신 분들하고 하이닉스를 남들이 안 볼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하고 누가 더 이렇게 수익이 낼 수 있을 건가요? 이게 맞죠. 이럴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감이 눌리면서 양 또 나오네요. 낮게 가격을 주면서 단기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여러분 지금 로봇에서 액추에이터 해서 하는 것들 이것도 하이젠 RM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났는데 가만 보시게 되면요. 상승이 눌림이었죠. 양이 나와요. 그럼 이날 매수가 되죠. 근데 이날 또 낮게 출발하면서 단기 37%나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하죠. 뭔가 느끼시나요? 정말 여러분께서 이거 찾기 힘드시죠? 그래도 황금 맥점을 잡아내잖아요. 결코 이거 황금 맥점 전략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공부하시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이제 이번 주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들 거의 틀림없이 거의 불꽃 축제입니다. 어제 참고적으로 우리 이제 공략한 종목이 딱 2종목이었는데 황금 맥점에 2종목 다 어제 장도 안 좋았잖아요. 그냥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다 VI 걸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정광석화처럼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저점 잡아서 이렇게 좀 좋은 불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황금 맥점 종목은 제가 잠시 후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왜 신규 상장주 잘못 잡으면 아픈 매매가 되고 급등하는 종목 잘못 잡으면 불안한 매매가 된다. 이런 매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편안한 매매를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고 지수는 저점에 있으면서 상승을 앞둔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대박주를 만들었는지 대박주에 대한 분석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역전내망치의 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건 제가 바이블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금 맥점의 바이블 바로 이런 겁니다. 역전내망치의 도지, 상승하면 눌림, 이평선 밀집 다 3박자가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때 뉴스 안 나와요. 급등이 나왔고 제가 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이때 150% 오르니까 우리 말고 머니투데이 말고 다방송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이게 나오더라고. 이때 진짜 그러더니 또 어김없이 빠지더니 예, 이거 SOS를 하나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오래된 거 말고 항공우주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항공우주입니다. 우리 이건 혜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되는 게 역전내망치의 도지고 양양. 이평선 밀집이죠. 여기서 다소 그러니까 이평선이 새끼를 꼬놓으면요. 우리가 또 동아줄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 줄다리 열 때 쉽게 안 끊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은 이때부터 상승이라고 또 이것도 양음 나면서 자꾸 빈번히 잡혀요. 87%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요것도 한번 제가 맥점 잡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것은 제가 수요일날 방송 나왔을 때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회자됐던 게 뭐냐면은 넥스틸 슈스틸이었어요. 이미 고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노릴 때 바로 이게 양양 패턴이었어요. 아주 상한가 보면 40%나 올랐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저점 맥점을 잘 포착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좀 있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만 더 볼게요. 네. 3빌리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그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승하면 눌림이었죠. 이거 화면에 다 안 나오는 거죠. 이 음선 다음에 눌림에서이고 이게 음봉 5개짜리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로부터 계속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러면서 단기간에 140%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났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박주 분석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언제나 이 시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 조금 더 필요한 전략들은 공개 방송에서 마저 더 챙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T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500원 구간에서 분석을 들었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고 지금도 뭐 3만 원대 종가 안착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S&T 에너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S&T 에너지는요 이제 발전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에어쿨러, 그게 이제 주종이 되고 앞으로 상당히 좀 성장성 있는 게 바로 HRSG라는 그런 겁니다. 바로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건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저는 뭐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강세 잉태형이 될 가능성이, 이거 뭐냐면 모닝스타죠. 모닝스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꾸준히 관심을 보시는 전략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35,000원까지 단기 수익도 가능한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손절은 여기 또 해드릴게요. 에이스들은 또 사셔가지고 또 고생하실까 봐 손절은 2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너무 친절하게 또 손절가까지도 27,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시메스가 있는데 AI 로봇 솔루션 관련한 종목이죠. 네. 자, 시메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AS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다 시메스도 이제 제가 지금 에이스에 들어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자. 그래서 시메스는 정말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 1월 13일부터 그냥 자리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월 13일이 바로 이런 자리거든요. 이 황금 맥점에서 이런 말씀드렸고 단기간에 한 10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똑같은 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성골 모양의 도지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것도 그때 막 제가 이거 그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자고 막 했던 건데 트리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다시 한번 리바운드되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대략 이 밴드 상단이 얼마냐면은 한 32,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보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시맥스 역시나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고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삼양 NC킴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자리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뭐 단기 좋은 상승을 해보죠. 오늘 세 종목 다 공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 기법 강의잖아요, 말하자면. 이것도 하락 구간에서 역전된 망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한 19,000원까지는 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000원에서 세면 한 2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9,000원, 2만 원 구간 터치 시도 나오는지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다음 주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덜 올랐고 또 내용도 괜찮은 솔리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가 그 자리 또 내용 그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양자 컴퓨터 내에서 내용도 좋고 지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솔리드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죠.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저는 옛날에 참 아픈 경험이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왜 여기에서 참 힘들게 매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것들은 결코 저희의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매매를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 앞에 외람되지만 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저도 뭐 나쁘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거의 매일같이 저점 잡아서 그냥 오전에 따박따박 그냥 뭐 VI 나오면서 수익 내는 거
믿기지 않으시죠? 저 자신도 신비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납니다. 월요일 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원님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우리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이어지는 공개방송 시청하시면서 자세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만큼 이렇게 후반부를 기다렸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왜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략이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답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또 우리 위원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종목들의 전략들이 좀 궁금한데 위원님이 한번 잘 풀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바이오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이 지금 현재 코스피 증시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일 뿐이지 사실 전반적인 코스피의 강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우리의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코스닥 종목들의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어떤 눈을 돌리기보다는 저가 매수에 있는 그런 코스닥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확실히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내기 쉬운 구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때 대응하는 방법이 좀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던 종목을 물을 타서 비중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HLB가 이제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제 HLB가 5월에 재신청, 그러니까 일단은 승인이 안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HLB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HLB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HLB가 이 항서제약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들을 FDA에서 문제 삼아서 작년에 재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심사 과정이 필요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승인이 안 났는데, 이번에 승인이 안 난 거는 임상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임상했었던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 승인이 안 난 게 아니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어떤 효능이라든지 효과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또 FDA 승인이 안 났냐? 그거는 바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항서제약의 그런 생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문제까지 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6개월 동안의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면은, 이번에 문제시된 거는 그 항서제약의 생산 시설, 이 한 곳으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됐던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에 대한 문제점만 보완을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FDA 승인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5월 달에 다시 재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근데 전에도 항서제약의 그 생산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시 돼서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 내용이 약간 미비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됐는데 완벽하게 FDA에서 요청하는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 보면은 전보다 뭐 물론 지금 승인이 안 난 거 팩트는 확실하게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는 내려갔지만, 항서제약의 그런 생산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보완을 해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FDA 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임상적인 내용, 그리고 약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결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했지만 반드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FDA 승인 가능성은 조금 더 한층 높아졌다. 물론 이번에 FDA 승인이 났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재도전과 함께 승인의 가능성을 높여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매도해서 뭐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아마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뭐 전년도 FDA 재신청 상황에서 항서제약 시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임상에 대해서 심사를 6개월 동안 거쳤는데, 이번에 승인이 안 된 거는 이 항서제약 시설에 대한 내용 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은 훨씬 더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항서제약 생산 시설에 대한 전년도 재신청 보완 후에 실사받은 내용이 사항이 추가 보완 사항이 지난번보다는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재신청하고 7월 달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이 특허 논란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3월 초에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구간은 신고점을 돌파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11월 달 고점을 넘어서 45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강세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가파른 상승세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고점에서 대량 물량들이 나왔나 이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런 특허 논란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월초에 주초죠. 주초에 이전에 해당되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추후에도 그런 기술 수출 계약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차익 실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봉이 이제 매도봉이 발생을 했는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40만 원대에 안착이 된다면은 원래 목표했던 금액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마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롱톱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젠백스입니다. 젠백스가 PSP의 효능을 가진 GV1001의 그 약물에 대해서 FDA 패스트 트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까지 이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5일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쉼 없이 올라왔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5일선 이탈 없이 계속 올라오다가 최근에 한 6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6거래일 동안의 조정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에너지를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젠백스가 현재는 다시 4만 원대에 안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4만 9천 원 정도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젠백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주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10주 연속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은 좀 약세를 띠고 어떤 종목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 강세를 띠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젠백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젠백스라는 종목 자체는 원래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세를 띠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젠백스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GV1001이 과거에는 항암제의 효능을 통해서 어떤 항암제 쪽으로 포커싱을 맞췄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핵상마비라는 PSP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성 뇌질환이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효능에 의해서 아마 빅파마와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코스닥 회사 중에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롱의 인보사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해소가 되고 최근에는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임상 2상에서도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좀 차익 실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차익들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9,300원, 6만 원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1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코롱 티슈진이 지금의 이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들 발표 시점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 중에 기술 이전이 가능하거나 현재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략이 가능하다. 특히나 목요일 날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재차 공략을 하시되 아마 분할로 공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롱 티슈진의 주봉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이 조정기에 매수한다고 하면은 우주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지금 추격을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5주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호방건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LS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LS 관련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부분들이 이런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강세를 띠면서 뭐 LS 그룹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했죠. 거기서 뭐 대표적인 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관련주들이 그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 호방건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자회사가 이제 대한전선이죠. 이 대한전선과 LS 간의 그런 어떤 법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호방건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LS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시면은 기타 법인에서 매수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호방건설인데, 호방건설에서는 뭐 경영권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나간다는 거는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주총회를 했을 때 거기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할지가 우리의 관심사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방건설의 이 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며칠 내려온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 11선 부근에 위치하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노려볼 구간이 되지 않았나. 지금 아마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호방건설이 과거에 대한전선의 지분을 인수해서 폭등이 나온 사례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LS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가 붙는다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봉을 보시면은 2주 전에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발생하고 지난주에 조정을 거치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이 거래량이 줄은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되려고 한다면은 다음 주 양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양봉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LS그룹 자체 중에서 이제 LS 현재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MG 엔터인데요. 요즘에 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는 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7분기 동안 그럼 왜 적자가 났냐? 근데 이 회사가 어떤 그런 캐릭터 사업, 그런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흥행할 때 이 캐릭터를 상품화 시켜서 이걸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재무가 안 좋았었고 지금은 이 투자 내용들이 다시 아웃풋이 돼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 근데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바로 다음 분기에 적자가 될까요? 그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재무가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월 달 초에 이렇게 굉장히 저점에서 포착이 돼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주가의 어떤 하락의 그런 과정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5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날 공략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런 공략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하방으로 던지면서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조만간에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이게 상승을 부르는 그런 추가 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SMG 엔터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9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죠. 아마 다음 주에도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면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 E&A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수주를 초과 달성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삼성 E&A의 대주주는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발주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린 수소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적인 회사로도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그 배당 결정을 보면 12년 만에 배당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회사의 재무가 좋아졌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구간의 일봉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과거 차트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하락한 가운데에서 2월 말경에 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면서 대량 매수가 포착된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거의 3주째 상승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한 상승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3주 연속해서 양봉을 띄우고서 올라오고 있고 과거에 지난 작년 7월 달 고점을 보면 거의 3만 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이라는 그 단가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아직까지 이 추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국면. 아까 전에 보셨던 SMG 엔터와의 그 주가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원익홀딩스는 메타와의 그 알레그로 핸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뉴스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원익그룹에서 지금 원익홀딩스의 이 로봇파일 개발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로봇에 대한 내용들 훈풍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의 어떤 이슈가 이어질 때 또 마침 원익홀딩스의 로봇 개발이 계속해서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올해는 AI와 로봇의 그런 연관성에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계속해서 보이실 것입니다. 자, 원익홀딩스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중요한 건 이제 4주째 계속해서 거래가 줄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는 거래량이 주봉 상태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주는 상태, 특히나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폭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리엔트 종목인데요. 자, 이게 뭐 정치 인맥 관련주 우리가 여러분들 그 헌재 결과에 따라서 이 정치 인맥 관련주들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헌재 그런 발표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이번 주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결과를 떠나서 빨리 발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과거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12월 달에 이런 잠겨있는 물량들이 올라가면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일 동안의 이 하락폭을 보면은 하락폭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지만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만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다만 다음 주에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아마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다른 그런 주봉 상태가 나왔지만 현재 5주선을 이탈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5주선 근접한 내용들이 나올 때는 아마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달에 우리가 예상을 하는 지금 이제 3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이제 한 분기가 끝나고 새롭게 2, 4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2, 4분기에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런 주도주들, 그런 주도주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매수가 시작이 되면서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 종목들 외의 종목들에 있어서의 전략이 많이 궁금했는데 위원님의 강의 덕분에 그래도 큰 전략적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공개 방송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님이 서두에 잠깐 시황 관련해서 언급을 주시긴 했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 체크 포인트 짧게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헌재에서 탄핵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헌재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각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휴전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려면은 이런 각 국별로 어떤 회담을 해서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이 월요일 날 결과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결국은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건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각자 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월 26일 날은 또 우리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도 있는데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가 서울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S, 영국의 세계 최대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 보도에 대한 답변을 할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공시하는 기간이 바로 수요일 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LS그룹 관련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요. 4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3월 달에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4분기 GDP 확정치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미국의 이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된 이후에 또 어떤 흐름들을 보일지 이 부분도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AS 전략도 챙겨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이젠 RN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상승률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40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AS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니까요. 아마 이 시장에 굉장히 속도가 기술 그런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중국 기술에 많이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중국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로봇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뭐 며칠 전에 그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아예 그냥 갈아 껴버리는 우리가 과거에 핸드폰 배터리를 갈아 끼듯이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는 그런 기술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5분, 10분 만에 뭐 200km, 3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충전 그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술이 앞으로는 굉장히 큰 발전 속도를 가하지 않으면은 아마 중국에 많이 따라잡힐 수 있겠다.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잡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이 결국은 로봇의 핵심 기술인데 중국 기술을 앞서 나가려면 이런 액추에이터의 어떤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보셔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로봇 관련주는 여기에 AI가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게 2023년도에 우리가 과거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이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대세 상승 쪽 우리가 과거에 2차전지가 굉장히 대세 상승이다라고 했지만 2차전지 전기차 캐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낙폭이 커졌죠. 근데
로봇 관련주는 특별히 악재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다. 우리가 로봇을 갖다가 뭐 개인들이 직접 구매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주로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그런 속도, 기술의 그런 어떤 빠른 속도는 아마 산업의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하이젠 RNA 외에도 로봇에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하이젠 RNM이 2월 달에 5만 원을 찍고 나서 조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어느 정도 양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은 5만 원 돌파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한 어떤 가격의 상승세는 5만 원 이상을 충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젠 RNM은 지금 5만 원 이상 구간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좀 도와주셨죠. 이 같은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대동기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우 30일 휴전을 두고 부분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건주 쪽으로는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75% 상승률을 확인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동기어 지금은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완전한 휴전안까지 가야 되는데 일시적인 휴전으로는 이런 재건주가 부각이 되기는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거기에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만약에 휴전안이 깨지고 다시 전쟁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란스러운 과정을 종식시키려면 결국은 이런 3자 회담을 통해서 결국 휴전안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 특히나 이제 한 달짜리 휴전으로는 우리가 재건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휴전안에 대한 내용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띌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이런 재건주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재건주 하면은 뭐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SY 스틸텍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대동기어도 고점 대비하면은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가 우상향해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동기어의 저점 지금 현재 구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3월달 고점 28,900원을 찍을 때 당시에 고점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조정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승 구간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동기어는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휴전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S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위원님, 다음 주는 저희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E&A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삼성 E&A는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산업기계 그런 쪽에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그런 그런 수소 기업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이라든지 뭐 가스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친환경적인 사업에 많은 쪽의 투자와 그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일봉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 날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월 28일인데 2월 28일 날 바닥권에서 몇 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거의 한 1,800만 주 가까운 그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이 구간을 완전한 저점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바로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몇 주째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8월 달에 37,800원, 지금 구간이 2만 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거의 절반가량, 절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했을 때 고점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명히 어떤 저항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량 소화만 잘 한다면은 최고점까지도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구간이 굉장히 내려온 상태에서 순환매 과정에서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12년 만에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매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재무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배당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18,500원, 목표가는 29,8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E&A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목표가 29,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가격적인 전략도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이 끝난 이후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4월 예상 주도주를 좀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살짝 짚어주셨잖아요. 네. 오늘 공개 방송 주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예상 주도주는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주 주말마다 치킨과 커피를 드리는 거는 예상이 가능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치킨과 커피 쿠폰을 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개 방송 오셔서 쿠폰 많이 받아가시고요. 일단 4월 달에 이제 근접한 상황에서 우리가 코스닥이 사실 며칠 내려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 하락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코스닥에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법 개정 때문에 어떤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4월 달에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어떤 강세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은 다른 쪽의 이 코스피의 상승률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뭐 다음 주 주초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다. 대신 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쪽의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의 어떤 공략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닥의 시장에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닥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코스닥 반등을 노리는 전략, 그리고 4월 주도주를 찾는 그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